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오늘 외신에서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우리나라 집값은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주요 도시들의 집값은 어떨까요? 글로벌 주택 붐이 끝났다는 분석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표까지 근거로 제시한 블룸버그 기사 먼저 확인해 보시죠. 런던, 시드니, 베이징, 그리고 뉴욕까지 글로벌 대도시들의 집값은 일제히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랐다는 시장 참가자들의 평가 속에서 주택 매입을 꺼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앞으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런던, 베이징, 뉴욕, 토론토 이게 전부 다 가장 최근까지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간다. 또 어떤 데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할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했다. 이런 데들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부러운 어떤 대상이었습니다. 엄청 부러웠죠. 그렇죠. 사실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양적 완화 쪽에 많이 이제 포커스가 두드러지면서 또 자산가들도 실제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자 많이 또 들어가서 자산을 많이 매입을 한 것 같고요. 이런 중요한 뉴욕이나 런던이나 베이징이나 이런 호주까지 포함해서 캐나다 경우에도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많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가격 상승폭을 이제 어느 정도 달성하고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폭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상당히 이런 IMF나 이런 쪽에서도 우려감을 표시할 정도로 급락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계 경기도 약간의 이제 그 고점을 찍고 조금 더 위축되는 양상들도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런 요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각 국가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서 우리의 경고의 목소리를 냈던 그런 부분들이 시장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 수익을 달성하고 어떤 그 반대의 효과로서 자산가들이 좀 이제 빠져나오는 가운데서 생겨난 그런 일부 현상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거시경제 여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거시경제 여건상 경제 자체가 이렇게 유동성이 많았다가 그리고 지금 경제가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좀 주춤한 상태거든요. 네. 유럽도 거의 병자에 가깝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네. 또 하나는 유동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북유럽 도시까지도 최근에 3년에 50%로 오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도시들의 특성이 뭔가 하면은 유동성이 많을 때는 아주 고속으로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는 급격하게 조정받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산이 그런데 대도시들은 특히 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 조정이 아니냐. 조정받더라도 최근에 한 5년,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오르고 했으니까 2배 올랐으면 한 20-30% 조정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주춤하다가 다시 가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대도시가. 그래서 그런 단계일 수 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경제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면은 조금 장기화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런던 같은 경우에 사실은 파운드와 가치가 떨어진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브렉시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세에 따른 부담감 같고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정도 우리가 이제 200만 원 건설할 때요 그 GDP가 네. 그 정도 됐을 때 대규모 공급에 의해서 한번 충격을 옵니다. 우리도 한번 왔거든요. 무지하게 왔죠. 네, 우리 200만 원 공급 때문에 그런 시점하고 맞물리면서 무역 전쟁이 맞물렸고 유동성이 있었던 것 같고 토론토 이쪽은 워낙 주변 몇몇의 투자에서 시세에 휘둘리는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데 우연찮게 이제 공동으로 빠지고 공동으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라서 조금은
뭐 다르게 해석은 할 여지가 있는 네,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지금 이 주요 도시들 가격 조정이 예. 정상적인 정도의 조정으로 보시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 최근 10년 사이로 보면 정상적인 조정은 아닙니다. 근데 더 최근 조정받아야 한 되나요, 80년 정도를 보게 되면은 네. 한 어느 정도 정상적인 테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보면은 20세기 이전에는 가격이 거의 안 움직이다가 20세기 이후부터 네. 근본위지가 없어지고 나서부터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네. 네. 거기서 봤을 때는 이제 뭐 그렇게 큰 조정,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네. 한 30%까지. 네. 그래도 이제 결국은 또 올라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그러니까 이번 조정이 폭락의 전조라고 보기보다는 정상적인 조정 조정입니다. 수준이다. 네. 네. 조정이라고 보는 게 과거의 경험에 비해서는 더 좋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최 박사님. 네. 지금 뭐 토론토니 네. 뭐 이런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을 올려놓은 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가서 무지하게 샀잖아요. 네. 올려놨는데 그 미국의 뭐 시애틀 뭐 이런 데는 중국 사람들이 통째로 다 빠져나가서 떨어진다 그러는데 맞나요, 그게? 일단 이제 뭐 달러를 지금 중국에서 갖고 나오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지금 유동성 부분을 굉장히 이제 감축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자산보다는 이제 달러를 갖고 있는 자체가 더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네. 이제 중국 자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어쨌거나 지금 미국은 시애틀도 사실 빠진다 그러는데 두 가지 면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이 부분은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대출 규제도 거기가 굉장히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뭐 폭락과 상승의 장이 교체돼서 나오는데 중국 부분은 일단 좀 더 달러를 보유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달러 안전성에 대한 뭐 욕구가 더 많아서 중국 자금은 좀 이탈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내에서도 지금 중국 내에서 부채 감소 대책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자기네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달러를 가진 글로벌한 유동성 확보에 그런 뭐 측면에서 지금 뭐 달러들이 빠지면서 빠지니까 또 당연히 이제 집값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당분간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지역들은 조금 그 가격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 글로벌한 이런 중개업을 이렇게 하시니 정말 우리는 못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도 그럼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래서요. 왜냐하면 저도 제주도에 집을 하나 이렇게 장만하는 게 제 로망인데 이게 너무 비싸서 제주도는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좀 소용없나요? 기다려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소연님, 네. 중국 사람들이 우리 제주도 말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다 나갔죠? 사실 뭐 서울도 많이 들어왔던 제일 것 많이 같은데. 하는 데는 제주도고 서울은 좀 거의 미미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가요? 서울 자본- 많이 안 들어왔나요? 제주도에 이제 가장 많이 했고 또 이제 영주권 F2인가 그 영주권 운영도 아마 제주도로 가장 많이 샀고요. 그렇죠. 나머지 네. 경제 자유구역에서 했던 인천이라든지 평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럼 우리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우리는 이제 크게 걱정 안 했는데 제주도는 상당히 타격을 받았죠. 네, 받았고 이미 지금 받았죠. 사실 제주도의 어떤 불황들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 자본이 멈춤으로 인해서 많이 황폐화가 돼가고 사드 보복 때문에 예, 지금 예, 제일 큰 많은 거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중지되고 있는 그런 게 조금 애석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국제 시장에서 또 우리가 본다라면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뭐냐면 주기적으로 글로벌 자본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글로벌 부동산들이 부침을 거듭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은 재펀머니가 쓸고 가고 그렇게 됐고 한 번은 또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서 부동산 가격을 또 많이 올려놓은 올려주고 측면이 있고 이번에는 이제 차이나 중국이요. 머니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중국이 상당히 구조조정을 받는 가운데 위안화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 네. 자본 규제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 침체 국면은 좀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참 미국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정기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부동산 돌아가면서 다 사잖아요. 사주니까. 네. 근데 한상환 앵커께서는 저기 베트남 전문가시잖아요. 베트남 집값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많이 떨어졌다 그러던데요. 그래요? 거기도 그럼 가면 안 저 되네. 가볼라 그래요. 지금 많이 떨어지면 가서 살라고.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법이 바뀌면서 이제 투자법이 바뀌면서 그 외국인이 산 땅, 외국인이 산 주택은 외국인한테만 팔 수 있기 때문에 아니요, 내국인한테 팔 수 있어요. 그들만의 리그로 아니, 또 내국인한테 바뀌었나요? 팔 수 있어요. 외국인이
사는 거를 원래 못하게 했을 때. 살 때는 왜 내국인한테 못 사고 외국인한테만 살 수 있는데 예. 파는 거는 내국인한테도 팔 수 있어요. 자, 팩트 체크는 베트남에 가서 네, 같이 해라. 네. 자, 다음 이쪽으로 자. 이게 이제 이게 글로벌화가 진행된 여파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이제 지난 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그 자본시장도 글로벌화됐고 무역시장도 글로벌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던 교육을 할 수 없는 부동산 시장이 교육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것도 지금 글로벌화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IMF가 어디 하나 망가지면 나머지 다 돌아가면서 도미노로 망가질 거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했는데 그 가능성이 높은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내 외국인들의 토지 보유 비중을 보면은 뭐 역대 사실은 뭐 미국 쪽에 아마 제일 비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네. 최근에 와서 이제 중국 쪽에 그러니까 우리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뭐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대리인을 세운다든지 등등 해서 결국은 토지 소유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중국 쪽에 중국인들이 토지 매수나 이런 국내 부분에서 허가를 얻어서 하는 경우가 아마 2위로 부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쪽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주도에 중국인들의 투자가 상당히 왕성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 최근에 와서는 서울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을 매입하는 그런 경향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 전수조사를 통한 파악은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그런 흐름들이 현장에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들의 이런 쪽의 입소문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지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부동산 시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점차 우리 글로벌화 되고 문호 부분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문턱을 낮추는 쪽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은 향후에 중국인 쪽이든 아니면은 다른 쪽의 큰 메이저급들의 어떤 매수 세력들이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항상 놓여 있다. 우리도 있다. 예, 또 그게 아마 우리 제주도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하나의 참 뭐 아프지만 어떤 좋은 경험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대신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쇄국 정책하듯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부동산 시장 유입 자체를 금지하는 그런 어떤 입장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실제로 그런 자금들이 잘 들어와서 또 아주 좋게 긍정적으로 활용된다면 우리 국내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수혈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의 기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미리 좀 더 준비하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이번에 이런 그 국제 동향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을 지금보다 좀 더 오픈을 하게 되면 그 IMF에서 경고한 것처럼 글로벌 시장 도미노로 이렇게 다. 근데 그건 저는 그래 우리도 걱정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네. 보는 게 네. 지금 이제 숫자상으로는 중국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법인이 1조, 2조 단위로 투자하는 게 있고 하나는 개인들이 콘도 하나씩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콘도 하나씩 사는 사람들은 외화도 겨우겨우 들고 와요. 그죠? 외화 규제가 세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제주도에 지금 뭐 몇십 프로, 100% 증가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200명도 안 돼요. 이 사람 빠져나가서 제주도가 망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 녹지그룹이라든가 이 친구들은 몇 조씩 투자를 해요. 예. 이 금액이 나가면은 이제 거시경제도 안 좋아지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고 네. 자본 자유라든가 영주권 주는 문제도 따로 봐야 됩니다. 그 대신 이런 문제는 있어요. 뭐 제주도에 상가 샀다는데 상가 산 사람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네. 근데 서울에서도 이제 특정 지역에 이 사람들이 매입을 많이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급등을 시켜버려요. 음. 자기들은 우리는 아니면 나가. 그 자기가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영세 세입자들이 막 쫓겨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시경제에 미치려 그러면은 아직 액수는 너무 작고 숫자가 너무 작아요. 지금 현재는. 그 법인 제외하고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더라도 우리 이제 세입자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도 동시에 되면서 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그럼 보여요. 우리 정부 그 김현미 장관께서는 지금 그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볼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의 중국 임대 사업자들을 규제할 방법을 찾는 게 정답이겠네요 지금. 그 뭐 국내법이니까 적용은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적용 우리는 이제 돈 때문에 뭐 안 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이 들어도 하겠다는 거, 난 쫓아내고 그렇죠. 싶다 이렇게 그런 게 많아요. 그렇게 돼버린 게 많죠. 젠틀시키죠. 저도 제주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 사실 제주도가 연구하시는 어디가 중요한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송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가 이제 사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유발 요인은 충분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도민이
한 50만에서 65만 정도로 최근에 급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할 폭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중국 특수가 들어오면서 사드 전에 한 21조 원 정도가 이제 기업 투자를 받아놨는데 그 기업 투자가 단계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일시에 들어왔더라면 제주도 경제가 상당히 그 버블링이 됐을 텐데 일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사 단계별로 쉽게 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어떤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좀 투자를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받는다든지 이런 중국과의 어떤 정치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기업이 빠져나가니까 사실 경제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자본이 다국적 자본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여러 머니에서 이제 묻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가 상당히 좀 해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글로벌 시장에 IMF가 이제 연동했듯이 이제 이렇게 해서 글로벌이 이제 연쇄적인 반응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어떤 잡지에서 보니까는 아시아에만 100만 달러 이상의 어떤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인구가 한 6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한머니라든지 투기 자금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랬을 때 한 지역의 경제를 파탄내고 살릴 수 있는 거는 뭐 순식간의 일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그런 부분에 좀 대비도 한국 부동산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 정말 절대지잖아요. 홍콩하고 싱가포르. 네. 거긴 땅이 요만하니까. 홍콩 가보시면 저 여기부터 끝까지 걸어다녀도 걸어다닐 땅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 소위 절대지라 그래야 돼요? 아니면 독점지라 그래야 돼요? 정말 홍콩도 커요. 서울도 나오고 싶고요. 아이 그래도 그게 전부 다잖아요. 예, 옆에 예. 경기도도 없고 뭐 없잖아요. 예, 하십시오. 거기다가 중국 돈은 뭐 끊임없이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이것도 꺾인다며요? 아유, 이거 홍콩은 이제 GDP 중에서 보면은 좀 특이한 경제예요. 유일하게 제일 큰 근간 산업이 건설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구조라서 왜 그렇죠? 뭐 다른 제조업으로 크기에도 토지도 좁고 인구도 할 게 한계가 없죠. 있으니까 네. 뭐 금융이 일부 크긴 하는데 금융이- 건설 부동산이 GDP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홍콩 국민이라고 해야 될지 그분들이 전부 다 부동산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홍콩 주민들이 전부 다 부동산 예, 부동산에 투기꾼들이군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이게 투기꾼은 방송이라고 아니고 투기꾼은 아닌데 부동산 자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네. 산업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봤을 때 싱가포르이 최근에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인도나 이제 동남아를 말레이시아 백그라운드로 하는 것 쪽이고 네. 이쪽은 이제 중국의 관문이거든요. 두 개의 성격은 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싱가포르이 조금씩 올라와서 하고 있지만은 이쪽은 이민이라든가 이걸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고 이쪽보다는 싱가포르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관리해서 네. 성장 가능성이 더 좋은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계 최초로 평당 5억 원을 찍은 데예요. 아파트 평당 5억 원을. 런던이나 저기 뉴욕보다 더 빨리 찍었어요. 네. 그 심천에서는 작년에 평당 7억짜리가 분양됐고요. 아파트가. 근데 이 지역들은 그 워낙 큰 거대 자본이 들어오고 이 자본에 의해서 출렁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GDP가 워낙 작은 규모에서 출렁이기 때문에 출렁임은 계속 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좋지 않겠냐. 근데 싱가포르는 이제 보통 리스크를 그쪽 정부에서 나오는 문구를 봐도 항상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중국 리스크라 그래요. 맞아요. 중국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하면 우리 망한다. 네.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고 사실 인도 경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요즘은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것보다는 다이렉트로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싱가포르보다는 홍콩이 당분간은 더 유리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전 세계가요. 이 부동산 항상 무슨 담보를 한다든가 대출을 받고 있고요. 그 채권을 다 금융 상품으로 다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나라가 붕괴가 됐다 그러면 전 세계가 연쇄적으로 금융으로 다 이렇게 있죠. 금융으로 바로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하나가 중국의 버블이 꺼지는 순간 전 세계가 뭐 5 내지 7%의 이 경제 성장률이 바로 주저앉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에 많이 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나라든지 지금 소위 말하는 물가 상승률보다 집값이 상승하는 버블이 생기면은 공동 대처해야 됩니다. 그럼 버블이 언제쯤 생기나요? EU에서 하고요. 네. 뭐 아세안에서 하고요. 네. 이 부동산에 관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서로들 서로 조율을 공조를 잘 하고 하고 있다.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금융권에서. 좀 너무 타이트한 숫자였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의신 인사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